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를 다루지 않고 포토샵만 다룬다 그러면 펜툴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전 시간에 일러스트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러스트를 사용할 줄 알면 포토샵에서 펜툴을 1년에 한 번, 두 번 쓸까 해요. 실제로. 왜냐면 펜툴로 작업하기가 포토샵에서는 좀 힘들어요. 조금 짜증나는 경우가 많아요. 단축키도 없고 일단 단축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선택과 직접 선택 도구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펜툴은 잘 안 쓰는 도구예요. 오히려 포토샵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경우가 더 많죠. 어쨌든 열기를 통해서요,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3-8번과 3-7번 이미지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자, 포토샵에서 펜툴은 어느 때 많이 쓰냐면 뭔가를 자세하게 선택할 때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전 시간에 선택 도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자, 여기 빠른 선택 도구로 얘를 대충 해도 서너 번 클릭하면 얘네들 다 잡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펜툴로 잡는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3-8번 이미지를 먼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펜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보면 펜툴에 대한 옵션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펜툴로 작업하겠다 그러면은 딱 한 가지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스는 말 그대로 패스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내가 펜툴을 썼다 그럼 이렇게 패스로 나와요. 패스로. 그럼 내가 어디를 그렸는지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죠? 어디를 그렸는지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모양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로 일러스트처럼 그렸을 때 여기 전경색이 바로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죠. 내가 얘를 이렇게 땄는데 여기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를 어디 딴 데 찍어야 되는데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려봅시다. 우리 일러스트에서 했던 대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공간을 최대한 확대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든 항상 마무리는 시작한 점에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굉장히 편한 곳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찾기 쉬운 곳이요. 편한 곳, 찾기 쉬운 곳.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출발을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고, 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자, 점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어때요, 여러분? 작업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책에는 여기를 찍고 바로 선을 이렇게 늘리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 뭐지? 자,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으면서 바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으라는 소리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곡선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작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일러스트 했던 것처럼 먼저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도 그냥 반듯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 끝점만, 만나는 끝점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직선으로 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하시면 돼요? 자, 기준점 변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곡선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에서 많이 썼던 요거 직접 선택 도구는 뭘요? 요 점을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직접 선택 도구죠.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서 요렇게 펜 툴 작업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뭔가 일러스트보다는 조금 마이너하죠. 그죠? 똑같은 기능 같은데 뭔가 어색하죠. 제가 계속 어색하다고 강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면 이걸 왜 포토샵에서 해야 되는지 자괴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왜 포토샵에서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요. 단축키가 하나도 안 먹어서 수동으로 계속 도구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포토샵 펜툴도 업그레이드가 될 만한데 일러스트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얘네들이 일부러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라서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랑은. 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 왜 포토샵에서 펜툴을 안 쓰느냐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우리 여기 이 핸들이 필요 없으면 고정점 변환 도구로 얘를 클릭해주면 사라지죠. 근데 포토샵은 안 사라져요. 포토샵은 얘를 잡아서 정확히 매치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서. 그러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펜툴이 굉장히 어려워요. 포토샵에서는. 요 펜툴은 예전에 요 선택 도구가 없을 때 사용했던 것들이라 굉장히 유저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유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게 밑색도 잘 안 보이게 되죠. 이렇게 펜툴 작업을 하면. 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단축키가 없다는 거.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거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데 단축키가 없으면 굉장히 작업이 느려져요. 그래픽 하는 사람들의 거의 태생적으로 단축키 사용을 못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펜툴 사용법은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그죠? 여기 있는 건 다 한 번씩 해봤던 거죠. 근데 이제 자유 형태 펜 도구는 내가 직접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펜 작업을 하면요, 자, 지금까지 한 펜 작업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 패스라는 패널이 있어요. 그죠? 펜툴로 뭔가를 그렸다. 그럼 패스를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뭐 모양으로 지금 만들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패스를 여러분들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패스 패널에 가시면 여러분이 그린 요 패스가 있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패스를 저장을 해줘요. 여기 위에 있는 포테이토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린 게 있다면 더블 클릭 해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포테이토 있죠. 포테이토를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원작자가 그려놓은 패스가 눈에 보이죠. 그죠?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세 번째에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불러옵니다 라고 있죠. 그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요게 답니다. 여러분, 요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펜툴은 여기 이게 다예요. 포토샵에서 내가 선택을 더 자세하고 싶다, 더 자세히 잡고 싶다, 그럴 때 쓰는데 여기에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잡아주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펜툴을 잘 안 쓴다, 그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끄시고 아니요 하시고요. 그 감자를 다시 불러와 보세요. 자, 이 녀석만 따로 떼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결과론적으로는 자, 뭘로요? 자,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자, 얘를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가면 Alt를 누르시고요. Alt를 누르면 뭐가 돼요? 빼기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천천히 내리면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쫙 빠지죠. 어디를 기준으로요? 여기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빠지죠. 이해되시죠? 맞아요? 여기 클릭, 여기 클릭, 그리고 여기 패스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레이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요런거 있잖아요. 요런건 어딜 잡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색이 약간 다르지만 배경이 거의 동일색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자동 선택 도구로 얘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접을 체크해 주시고 허용치는 약 40 정도로 해주시면, 자, 요만큼이 또 안 잡혔죠. 그죠? 그러면은 더하기가 뭐예요? 쉬프트 키죠.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를 다시 클릭, 여기 클릭 해주면 어때요? 거의 다 잡히죠? 얘가 맞나요? 그 다음 여기 확대해서 여기 잡아주시고요. 또 여기 확대해서 얘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하기로 여기도 확대를 해서 더하기로 여기 잡아주시고 빼기로 얘 빼주시고, 그러면 더 쉽게 잡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마무리로 올가미 도구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감자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반전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이만큼 확대를 해주시고요. 자, Alt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hift 키를 눌러서 더해주시고요. 여기도 Shift 키를 눌러서 이만큼 더해주시고요. 여기도 이만큼 더해주시고요. 이렇게 올가미 도구를 이용을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무리 펜트를 초고속으로 하셔도 이거보단 느리겠죠. 그죠? 펜툴로 만약에 하신다면 요만큼. 그리고 여러분 올가미 쓸 때는 화면을 최대한 확대를 해야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올가미 도구 할 때 화면을 최대한 작게 하시면 굉장히 세밀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근데 확대를 이렇게 해버리면 요만큼 눈에 보이는 만큼만 작업을 하시면 스냅 기능을 이용이 돼서 자동으로 색감에 맞는 곳까지 컴퓨터가 1, 2픽셀 더 잡아줘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이 경계선에 가운데를 타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도 Shift 키를 눌러서 여기 가운데요. 요 가운데를 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만큼만 잡아주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원래는 이 정도 확대해야 돼요. 3200배 정도는 확대를 해야 아 내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 픽셀에 이 대각선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외곽까지 깔끔하게 잡혀요. 여기 한 픽셀을 잡아주든가 안 잡아주든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화면을 이동하면서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은 추가해 주시고, 추가가 필요가 없으면 완성이겠죠. 그리고 조금 추가가 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안 잡힌 부분도 세세하게 컨트롤 해주시고, 그럼 이 감자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카피하는 게 컨트롤 C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3-7번 이미지에 컨트롤 V를 하시면 감자가 넘어오죠. 그래서 이 감자의 크기를 줄이고 싶어요. 그럴 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정확한 위치에 놓으시고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크기를 조금 이렇게 줄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줄여서 감자를 배치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감자 배치를 했더니 감자에 그림자를 넣으라고 나오죠. 그죠? 맞아요? 자, 이 그림자는 어떻게 넣으면 되나요? 자, 레이어 1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밑에 fx라는 글자 있죠. 자, fx라는 글자를 클릭 해주시고 바로 그림자를 선택하시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녀석이 나오고 미리 보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감자의 그림자가 이쪽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감자의 그림자를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거리를 약 10, 크기를 10 정도 해주시면 감자의 그림자가 이렇게 살포시 들어오죠. 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빠른 선택 도구 아니면 뭐예요?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자동 선택 도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영역이 단색일 경우, 단색과 비슷할 경우에 쓰시면 돼요. 지금처럼 흰색이면 자, 여기 배경을 선택하고 여기 흰색을 눌러주시면 흰색이 전부 다 잡히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내가 잡으려고 하는, 선택하려고 하는 오브젝트의 전반적인 색이 있다. 그러면 자동 선택 도구를, 그 다음에 외곽이 뚜렷한 오브젝트다. 그럼 뭘로요? 빠른 선택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은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이론은 알았으니까 106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미지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다치 툴을 선택합니다 해서 다치 툴로 106페이지 1번의 실전 문제 첫 번째 거 보시면 다치로 밝게 하라고 나오죠. 그죠? 자, 이 부분만 밝아졌죠. 이 부분만. 그죠? 그래서 여기 다치 도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색을 밝게 해줘요. 그냥 칠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칠하면 어때요? 이렇게 밝아져요. 이게 다치 툴입니다. 됐죠? 이렇게 간단한 툴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주어진 이미지의 태도, 태도란다. 채도요. 채도를 조절해서 색상을 변경해 보래요. 자, 요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자, 어디만 잡으래요? 아, 얘가 아니구나. 자, 어디만 잡으면 돼요? 요 가운데 있는 꽃만 잡으시면 되죠. 그죠? 자, 가운데 있는 꽃 잡기 위해서 뭘로요?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 클릭 클릭했더니 나무집이 싹 잡혔나요? 잡혔죠?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올가미 도구로 이 부분만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죠.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잡으시고요. 응? 제가 Alt를 눌렀나봐요. Alt가 아니고요 Shift 키를 눌러야 되는데. 자, 여기 불필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Alt를 눌러서 빼주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Shift 키를 눌러서 추가해 주시고요. Alt를 눌러서 빼주시고요. 그럼 뭐만 잡혀요? 나뭇잎만 잡히죠. 자, 여기도 이만큼 추가해 줘야겠네요. 자꾸 Alt를 제가 눌러가지고 계속 내용이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Shift 키를 눌러서 요 부분의 색을 정확히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공간은 어디예요? 여기 배경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뭘 해주시면 돼요? 우리 배웠던, 자, 여기 원에 사선으로 나뉘어져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조 채도를 적용하시고, 여기 채도값이 있죠. 채도값을 최대한 낮췄더니 뭐가 변해요? 반대로 낙엽이 변했죠. 그죠? 그러면 뭐부터 수정해 줘야 돼요? 자, 여기 뒤로 가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보기에서 보기란다. 창에서 작업 내역 있죠. 작업 내역. 그죠? 작업 내역이요. 작업 내역 창을 뜨면 여기 마지막 올가미 걸 작업으로 다시 클릭하면 그 마지막 올가미로 여기로 돌아오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반전시켜 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반전 선택하면 여기 배경이 어떻게 돼요? 흑백으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이제 다시 자, 레이어에서 색조 채도를 넣어서 채도값만 뚝 떨어뜨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백 사진에 컬러 이미지가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됐어요?
자, 방금 작업한 거 꺼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중에 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합성된 이미지를 만들라고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3-12번 3-12번에 이 물감들이 필요하죠. 이 물감들이 필요한데 이 물감들은 색이 뚜렷해요? 뚜렷하지 않아요? 뚜렷하죠. 이러면 자동 선택 도구로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선택,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올가미 선택 도구로 가장 먼저 반전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확대를 해서 요만큼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확대를 해서 추가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대와 축소를 빠르게 입력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곳을 바로바로 찾아내시면 되죠. 그죠? 자, 마우스 휠로 확대할 때 확대되는 중심은 어디라고요? 마우스 커서요. 확대를 하실 때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쪽으로 옮겨서 확대를 하시고요. 또 Alt를 눌러서 요만큼 빼시고요. 또 요만큼 빼시고요. 얘는 추가시켜 주시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만큼 빼주시면 노란색도 다 완성이 되죠. 파란색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파란색을 다 깔끔하게 이렇게 빼세요. 얘는 꼭 화성 표면 같네요.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빨간색도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빨간색과 녹색, 파란색, 노란색을 다 수정할 수 있겠죠.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 해주면 돼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3-11에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이렇게 축소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맞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엔터를 쳐주면 어떻게 돼요? 결정이 되어지죠. 그죠? 됐나요? 자, 따로따로 갖고 와도 되고요. 저처럼 갖고 와서 따로따로 분리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썸네일 또는 미리 보기 창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크게 축소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 축소판 없음, 작은 축소판 하면 작은 게 열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축소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 축소판 하면 이 정도 크기고요. 그 다음에 큰 축소판 하면 조금 더 커져요. 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회색의 흰색 격자 무늬는 무슨 뜻이라고요? 투명이에요, 투명. 그래서 이 투명으로 돼 있는 레이어에 미리 보기 창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컨트롤 키 눌러보세요. 그럼 마우스 커서에 손가락이 뜨고 뭐가 떠요? 마지막으로 점선 사각형이 뜨죠, 그죠? 이 상태일 때 클릭을 하면 투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올가미 도구를 이용을 해서 Alt를 누르시고 얘를 이렇게 빼보세요. 요만큼만. 그럼 빨간색만 선택되죠?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X를 누르시면 뭐가 돼요? 잘라내기가 되죠, 잘라내기.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아요. 그죠? 네, 요거는 나중에 지우는 법 알려줄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어디로 가요? 레이어가 새로 생기죠? 그죠? 그래서 빨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얘 눈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이어 1번 선택하시고 Alt를 눌러서 필요없는 부분 빼주시고요. 파랑만 잡으시고 컨트롤 X 자, 작업하실 때는 여기 레이어 1번이 선택이 돼 있어야죠, 그죠? 컨트롤 1번 레이어 1번 선택하시고 컨트롤 X 바로 컨트롤 V 레이어 2번을 파랑색 그 다음에 눈 꺼주시고요. 다시 레이어 1번 선택 미리 보기 창 선택 뭘 누르고요? 컨트롤 키요. 그 다음에 마우스 키보드 Alt를 눌러서 뭘 제거하면 돼요? 녹색을 제거하고 컨트롤 X 컨트롤 V 해서 얘를 노란색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마지막으로 녹색도 한 김에 해버립시다. 녹색 선택하고 컨트롤 X 컨트롤 V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요? 녹색. 녹색까지 했는데 레이어 1번 남아있죠, 그죠? 근데 레이어 1번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카피해서 올렸잖아요. 지저분하기만 하니까 여기 쓰레기통 삭제 도구를 삭제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1번을 삭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다 켜주신 다음에 빨강을 선택하고 이동도구를 이용을 해서 빨강은 어디에다가요? 여기다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노랑 선택해서 여기다가 놓으시고 녹색 선택해서 여기다가 놓으시고요. 파랑 선택해서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여기서 애초에 전부 다 바꿀 게 아니라 뭘로요? 빠른 선택 도구로 뭐만 잡으시면 돼요? 이 파랑만 잡으면 되죠, 그죠? 얘 파랑만 잡아서 컨트롤 C, 여기 컨트롤 V,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하시고요. 빨강 잡으시고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노란색 잡으시고 노란색만 잡아. 한 번만 클릭하면 다 잡아주죠, 그죠? 컨트롤 C, 여기도 컨트롤 V, 다시 여기로 가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를 하시고요. 녹색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이용해서 복사,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컨트롤 V 해서 녹색을 갖고 오시면 되겠죠. 컨트롤 T를 눌러서 녹색은 자 이렇게 회전해 주시고 바로 크기를 줄여 주시면 되겠고요. 녹색 이만하게 넣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죠. 자 노란색 잡아서 컨트롤 T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확 줄여주시고 여기에 놓치고 엔터 치시고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빨간색도 컨트롤 T 눌러서 자 이렇게 눕혀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파란색 잡아서 여기다 배치해 주시면 끝이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